네, 해피 주식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종목보다는 이제 제 채널을 이용하는 방법, 이게 활용 방법, 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댓글들을 보니까 제가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영상을 켰고요. 일단 댓글을 보면, 뭐야, 이건? 새로 달렸네? 뭐, 네, 네. 아이고, 네. 감사해요. 네, 일단 요거 보면 뭐 단기, 중장기 기간은 얼마나 보냐, 뭐 카톡방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모아가는 종목, 모아가는 방법. 이제 그런 거, 뭐 첨부로 뭐 수익을 내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첨부로 수익을 내셨다니까 잘 하셨고, 일단 지수는 조정이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단기간은 조정이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닥은 여기 갭이 있어서 여기 매꾸로 내려올 거라고 했는데 갭을 깨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돌려 세울지 아니면 한 번 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각오를 좀 하시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5일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가끔 보다 보면 그 5일선을 이탈하면 이제 매도를 한다라는 게 이제 보통의 이야기지만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5일선을 이탈을 해도 그냥 다시 복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5일선 이탈했다고 해서 무조건 손절 혹은 그냥 전량 매도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만약 5일선을 이탈했는데 내가 마이너스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수익 중이라면 5일선을 이탈을 했을 때는 일부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은 계속 홀딩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거 먼저 볼게요. 아까 뭐였죠? 까먹었다. 코치. 자꾸 콘칩 생각나네. 네. 저희가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 수익을 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제가 이 가격을 딱 찍어드리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가격을 못 찍어드리고, 대략적으로 어느 가격대, 뭐, 요, 언저리 이 근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세요라고,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카톡방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어차피 낮에는 전혀 대응을 못 해드려요. 그래서 카톡방에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제가 그 카톡방을 만들게 되면 제가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뭐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신경만 써야 되니까 오히려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코칩을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이게 잘 모르겠잖아요. 이렇게 차트만 봤을 때는 얘가 어떻게 될 거야? 잘 몰라요. 그러면 일단 그냥 그림을 그려봐요. 대충 그리면 돼. 그냥 고점이랑 저점만 대충 이걸 뭐 자세하게 막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나만 보는 거니까 본인만 보는 거니까 대충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를 따라가 봐.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여백을 딱 봐요. 자, 그리고 얘를 보는 거예요, 이제 흐름을. 딱 봤더니만, 쭉 하락을 하고 나서 얘가 이제 올라가는데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져. 그럼 얘네들을 이어버려요. 그냥 이 고점과 저점을 그냥 하나의 선으로 쭉 이어버려. 자, 이렇게 이어봤더니만 얘가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했구나. 그럼 얘가 여기에서 더 상승을 하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왔어. 무너졌어. 그러고 보니 다시 저점이 낮아지네? 그럼 얘를 또 이어. 고점끼리 또 이어. 그리고 저점끼리 또 잇고. 그러면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얘가 하락을 할 거라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됐었겠죠? 근데 얘가 이 추세선을 이탈을 했어. 넘어가서 올라갔어. 근데 올라간 걸 보니까 여기를 돌파를 했어. 그쵸? 그리고 돌파를 했다가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살짝 밀렸다가 다시 상승이 나왔네? 근데 상승을 한 걸 보니 여기도 돌파를 했고 여기까지 돌파를 했어. 그럼 다음 시나리오는 뭐예요? 얘가 내려왔다가 자기가 돌파했던 여기에서 올라가든가 아니면 여길 깨고 내려가면 그 다음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얘가 여기를 깨고 내려왔다가 요 라인을 지지를 받고 올라갔네? 근데 또 올라가면서 보니까 여기를 돌파를 했어. 그럼 다음 시나리오는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저걸 깨고 내려갈 거라면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그럼 다시 그림으로 가, 차트로 가. 딱 봤더니만
어머? 얘가 여기에서 깨고 여기까지 내려왔네? 그럼 여기가 어디지? 위치가 어디야? 봤더니만 자기가 돌파했던 여기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나리오 첫 번째, 아니면 다시 내려가서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시나리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내려왔다 돌려 세웠을 때 저항이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그럼 여기서 일부 매도하고 여기를 재돌파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여기도 돌파했었네. 그러면 지금 내려온 딱 위치가 여기 라인 돌파한 자리예요. 그쵸? 그럼 지금 여기에서 멈췄어.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지지를 깨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럼 이 다음 지지는 여기겠죠? 깨지면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고, 여기서 반등을 한다면 바로 올라가겠죠? 그럼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일단 가겠죠? 그럼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를 돌파를 할 수도 있고, 자,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비 여기에서 무너졌다가 자기가 뭐 아까 선 그어놨던 뭐 여기든 뭐 어디든 뭐 어디야? 어디였어? 아 이거 다 지웠네? 이렇게 보면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잘 보여요.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올라갔다 여기에서 저항 맞고 내려올지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갈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계산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개인마다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답글로 제가 10개의 봉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일봉을 보고 타점을 잡는 경우, 주봉, 월봉을 보고 잡는 경우, 연봉을 보고 잡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일봉을 보고 타점을 잡을 때는 저는 10개의 봉을 봐요. 그 말은 즉 10거래일이죠. 10거래일이면 2주. 그러니까 저는 단기를 한 2주로 보고요. 중장기는 주봉이나 월봉을 보고 타점을 잡았을 때, 뭐 10주, 10개월, 요렇게 중장기는 이제 10주에서 10개월을 보고 장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연봉을 봤을 때는 이제 초장기가 되겠죠? 10년. 네, 그렇게 저는 봉 10개를 기준으로 세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매를 했던 것 중에 보시면 메가터치? 네, 메가터치 같은 경우가 저희가 여기를 넘을 때 이제 매수를 합시다. 만약에 눌리면 어디 이 라인이 지워졌는데 어디까지 눌리면 여기에서 매수.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한다면 여기 돌파됐을 때.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돌파를 했다가 얘가 내려오면 여기에서 돌려 세울 때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돌려 세울 때 요때 매수.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가 단기 저항이 될 수 있으니 여기서 1차적으로 매도를 하고 만약에 얘가 돌파가 나왔을 때 다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대충 뭐 예를 들어서 얘를 여기를 매수 가격으로 딱 드렸어. 아, 그 단기 얘기하다 말았구나. 말이 갑자기 넘어갔네. 그 뭐 있었지? 파이버 프로? 아, 파이버 프로가 아닌데. 아, 세미 파이브? 네, 세미파이브. 세미파이브를 제가 처음에 여기에서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가 돼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뭐 열네, 14거래일, 뭐, 그러니까 10개에서 10개 봉 정도. 10개 봉을 잡고 일단 매수를 해요. 저는 단기를. 아무튼 요거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 그래서 제가 하는 매매 방법은 돌파 매매도 하고 뭐 눌림목 매매도 하기는 하는데 돌파 매매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해요.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돌파 매매가 물리기 딱 좋은 매매법이기는 해요. 그 눌림목 매매는 물리더라도 좀 저가의 매수가 돼서 그나마 괜찮은데 돌파 매매는 한번 물리면 세게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돌파 매매는 조심스럽게 제가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제가 대우건설이 있었죠. 대우건설을 제가 여기랑 여기에서 매수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요때 눌리면 여기에서 사고 여기를 넘을 때 사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처음에 돌파가 나와서 여기서 매수가 됐을 때는 좋았어.
근데 그다음 날부터 물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 사람들은 그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산 사람들은 돌파 매매를 한 사람들은 매매한 당일은 좋았죠. 근데 며칠을 고생을 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제가 돌파 매매는 가급적이면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저도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냥 제가 하는 방식이니까 뭐 여기 넘을 때 삽시다. 요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후회를 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요때도 여기 넘을 때 사는 거였지만 제가 말을 안 했어요.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네, 돌파 매매를 제가 가급적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잘 언급은 안 해드려요. 그리고 매매를 할 때 그냥 딱 두 개만 보고 하자고요. 일단 호가창이랑 체결 강도 요거 두 개는 꼭 보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사자. 자, 요 가격대 뭐 15,500원에서 사자라고 TMC를 보고 얘기를 할까? 아이고, 왜 저기다 치니? 나봐. 자, 예를 들어서 이 가격대에서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어. 27,100원. 요쯤에 오면 사자라고 했는데 저같이 낮에 뭐 주식창을 볼 수 없는 분들이라면 그냥 이 가격에 사셔야겠죠. 뭐 물리든지 말든지 그건 나중 문제고 사야겠지만 만약에 이 가격대까지 근접을 했을 때 주식창을 볼 수 있는 분이라면 뭐 핸드폰이 됐든 핸드폰으로 봤을 때는 여기 어디에 체결 강도가 나올 거예요. 핸드폰으로 보고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핸드폰을 딱 열고 여기서 체결 강도, 요 체결 강도가 여기에 딱 나오겠죠? 일단 최소 체결 강도가 91 이상, 어, 뭐 100 이상이면 더 좋겠지만 100번 양보해서 90, 그래, 100번 양보해서 90 이상. 첫 번째 조건, 체결 강도가 90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호가창에 매수 잔량이, 적어야 돼요. 요렇게. 여기에 16,000이 있다면 여기에 최소 못해도 못해도 3만. 한 두 배 가까이. 3만. 일단 첫 번째 조건. 가장 중요한 거.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보다 많아야 되고, 이 상태에서 체결 강도가 90 이상일 때, 이때는 이 가격 라인에서 사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반대다. 이쪽이 더 많고 체결 강도가 90 이하다. 그러면 여기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여기서 사면 안 되겠죠. 더 싸게 사야 되겠죠? 음. 자, 이게 왜 이러냐면 주식 시장은 일반 시장이랑 전혀 달라요. 일반 실전의 시장은 팔고자 하는 물량이 100개야. 근데 사고자 하는 사람이 1000명이 있어. 그럼 당연히 물가 가격은 올라가겠죠.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이게 정상적인,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선에 있는 시장의 경제 논리겠죠. 경제 흐름이겠죠. 근데 주식 시장은 절대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시장이에요. 이놈의 시장은 정말 자, 사이클이 돌아요. 사이클이 어떻게 도냐? 여기가 A라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 C, D, E라는 사람 이 여섯 명이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이 물건을 B한테 10,000원에 팔았어.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은 C한테 12,000원에 팔고 이 사람은 또 얘한테 10,000원에 팔아. 근데 얘가 12,000원에 최초에 얘가 얘한테 10,000원에 팔았는데 이 D한테 또 13,000원에 산다? 그럼 또 이 사람은 얘한테 또 9,000원에 팔아.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내가 판 사람한테 가서 물건을 사오고 내가 산 사람한테 또 팔고 내가 팔아둔 사람한테 또 사고 내가 10,000원에 판 거를 9,000원에 사고 9,000원에 산 거를 8,000원에 팔고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이 흐름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그래서 매수를 하겠다는 거는 지금 매수에 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가격이 비싸. 그러니까 나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가격이 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대기 명단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시장가로 질러버리지. 그냥 사버려. 지금 이 저 물건 값이 10,000원인데 저게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게 9,000원, 8,000원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번호표 뽑고. 근데 이 물건이 10,000원이 지금 비싸지 않아. 지금 싸.
이 사람들은 대기 명단에 들어가지 않아. 그냥 바로바로 사버리죠. 그리고 이 물건값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10,000원의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12,000원, 13,000원이 될 것 같아. 그러면 12,000원, 13,000원의 물건을 내놓겠죠. 내놓는 물량이 올라가겠죠. 주가가 올라갈 거라, 물건값이 올라갈 거라면 나는 비싸게 팔겠다고 물량을 많이 올려놓을 것이고, 이 물건값이 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기하지 않고 바로바로 살 것이고, 그래서 호가의 창에 매도 물량이 많아지고 매수 대기가 줄어들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어려운가요? 그리고 이 흐름의 체결 강도가 90 이상이 되면서 이 체결이 잘 이루어진다라면, 그쵸? 이게 내가 지금 10,000원에 있는데 얘가 9,000원이 될 것 같아. 그럼 물량 내놓겠어요? 안 내놓죠. 그럼 물량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싸게 사겠다는 사람들은 몰려들 것이고, 대기자는 늘어날 것이고, 물량은 안 내놓을 것이고, 물량은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매수 대기가 많아진다라는 건 물량이 그만큼 잠긴다는. 그리고 이게 올라갈 것 같다면 10,000원이, 내가 10,000원에 들고 있는데 12,000원, 13,000원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웬 떡이야. 본탈해야지. 익절해야지. 가지고 있는 물량을 계속 내놓겠죠. 매도 물량은 계속 증가를 할 것이고. 그쵸? 그리고 지금 가격이 비싸지 않아, 싸, 살만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번호표 절대 뽑지 않겠죠? 바로바로 사겠죠. 바로바로 시장가로. 그래서 호가창의 매도 물량이 매수보다 많아야지만 주가가 올라가고요. 이 페이크에서 이 체결 강도가 진짜냐 가짜냐를 증명해 주는 게 체결 강도. 정말 이 아이러니한 시장에서 체결이 강도가 세. 그만큼 체결이 된다라는 거니까, 아,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이 시장이 지금 말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매수.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이 가격대까지, 저희가 정해놓은 가격대까지 내려왔을 때 호가창의 상황이 어떤지 보고, 아, 여기에서 사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매수고, 그게 아니라면 더 기다려 보는 거예요. 더 내려갈 때까지. 그래서 호가창을 보면서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톡방은 제가 낮에는 절대 대응을 못 해드려요. 저는 뭐 8시 반 이후로는 주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네, 전혀 대응을 못 해드리기 때문에 이걸 뭐 개인적으로 뭐 하시는 건 뭐 제가 뭐라고 못 하겠지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 관여는 전혀 못 해드리기 때문에, 네,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성격 자체가 그래요. 제가 그 어떤 종목을 저 때문에 매매를 하셨다고 하면 그거를 제가 모른 척을 하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뭐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다른 주식 유튜버들을 봤을 때 정말 얼토당토 않은 종목을 추천을 했어요. 근데 물론 그걸 봤더니만 매수할 만한 자리에서 매수는 한 게 맞더라고요. 근데 종목 자체가, 와, 이거를 매수를 굳이? 그러니까 옛날에 저 어릴 적에 저희 동네에 맥슨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맥슨이라는 회사가 전화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카폰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차 안에 전화기가 달려 있는, 그때는 정말 저 어릴 때였는데 그 맥슨 본사가 저희 동네에 있어서 거기서 막 애들이랑 놀고 그럴 때 차 안에 전화기가 달렸어. 얼마나 대박이야. 정말 혁신적인 회사였죠. 근데 그 회사가 지금은 그냥 일반 전화기 만드는 그런 회사로 전략을 했지만 그만큼 차트가 아무리 좋고 회사가 돈을 잘 번다 하더라도 이 업종이랑 섹터 자체가 좀 시대에 좀 뒤처진다라고 하면 좀 매매를 좀 자제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종목을 보니까 이게 그래요. 사실 그 주식을 하다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A라는 종목을 매수를 한 이유가 지금 현재 주가가 10,000원인데 얘는 20,000원을 갈 거야 라는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돼요. 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야. 하하하. 아무튼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얘가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뭐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통일호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 얘가 여기 뭐 5천 원까지, 아니 5천 원까지 떨어졌다 가든, 그냥 가든, 이건 난 모르겠고, 얘가 2만 원까지 가겠다라는 내가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그냥 여기서 사도 돼요. 그쵸? 얘가 마이너스 50%가 되든 마이너스 30%가 되든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떨어지면 더 사면 되죠? 얘가 2만 원까지 간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떠한 사람 얘기를 듣고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종목을 살 때는 이 종목이 2만 원까지 갈 거라는 확신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을 믿고 산 거예요. 그쵸?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아닌 이 종목을 사라고 얘기한 그 B라는 누군가의 이 사람을 믿고 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얘가 주가가 내려가면 원망을 이 사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 네가 사놓고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지가 사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 얘를 왜 만 원에 매수를 하라고 했는지, 이 근거가 뭔지,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책임을 져줘야지. 야, 뭐야, 또 나한테 징징댈 거면 손절해. 아, 짜증나. 그냥 손절해. 아니, 그냥, 아, 몰라. 그냥 가지고 있어. 얘 여기까지 갈 거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 아무 근거, 이유 없이 그냥, 야, 지금 만 원에 사서 잘했어. 그냥 들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목을 얘기를 할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막 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가끔가다 나올 수는 있지만, 최대한 저도 자제를 하면서, 어쨌든, 뭐, 뭐가 있을까요? 아주 아이비? 그래. 아니, 서남 볼까요? 뭐, 아주 아이비도 저희가 여기에서 매수를 하기는 했는데, 아, 좀 물렸다 간 게 뭐가 있는데? 세미파이브가 좀 물렸다 간, 아, 그치? 여기서 물렸어. 여기서 샀더니만, 이만큼 물렸어. 야, 몇 프로야? 여기서 여기까지, 뭐야, 한 30% 가까이 빠졌네. 네. 마이너스 30%여도 쫄지 않아요. 왜? 나는 얘가 여기까지 갈 거라는 걸 아니까.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산 사람은, 야, 지금 뭐 얼마야? 3만 원? 야, 얘 3만 원에 사서 4만 원에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이 사람이 여기서 막 샀어. 근데 얘가 이렇게 빠져. 막 마이너스 30%가 가. 그럼 이 사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산 종목이 마이너스 30%인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불안하죠. 그럼 그 사람한테 따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야, 이거 언제 가? 이거 각인가? 당연하죠. 당연히 따질 수 있죠. 궁금하고, 불안하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무조건 뭐, 막무가내로 그냥 홀딩해. 아이, 징징댈 거면 손절해.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흘러갈 거고, 얘가 지금 어떤 섹터고 뭐 재무가 어떠니까 얘는 여기까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좀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 좀 안심을 시켜야죠. 안심을 시켜야지 그냥 뭐 손절해라. 뭐 냅둬라. 네, 물론 손절도 필요할 때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가급적 손절을 안 하기 때문에, 손절을 안 해도 되는 종목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손절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리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더라도 네, 잘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린 종목들이, 제가 뭐 언급하는 종목들이 물리는 종목들도 있어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없을 순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종목 물리는 게 싫으면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 물리는 걸 즐겨야 돼요. 즐겨야 되고, 물렸을 때 가격이 뭐 마이너스가 났을 때, 주가가 떨어질 때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들을 계속 다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혼자 물려 있는 것과 나랑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 거랑, 이게 홀딩하는 게 달라요. 홀딩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나 혼자 물려 있으면 그거 버티기 힘들어요. 근데 야, 너도 물렸어? 나도 물렸는데, 아, 그지 같아. 야, 소주 한 잔해. 이러면 그거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댓글들로 물린 것들을 올리라는 이유가, 같이 물린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뭐 이렇게 뭐 제 욕을 하든 뭐 하소연을 하든 뭘 하든, 네, 그러면서 버티라는 거예요. 손절하지 말고 홀딩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댓글을 좀 많이 달아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영상은 말이 좀 뭐 주저리 떠들기는 했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떠한 종목을 매수할 때 호가창이랑 그 체결 강도를 무조건 확인한다. 그래서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아야 되고 체결 강도가 최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90 이상. 네, 고럴 때만 매수를 한다. 그리고 어떤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뭐 사람을 믿기보다는 그 종목을 보고 혼자 그림을 그려가 보면서 호가창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보면서 추세선도 그어보고 그러면 그렇게 선을 긋다 보면 아 이쯤이 지지겠구나 이쯤이 저항이겠구나 이런 것들 하나씩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연습들을 하다 보면 절대 누구의 도움 없이 본인이 혼자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누구의 말 듣기보다는 그 어떤 종목을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왜 이 종목을 얘기했지? 그거를 혼자 한번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또 먹여주는 것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거를 딱 음식을 줬을 때 이걸 혼자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매를 지금 뭔가 제가 항상 말을 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막 두서없이 얘기를 하는 게 있어서 내 혼자 말하는 게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그래요, 아직까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또 뭐 할 말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제가 자주 확인은 하지 못하지만 언제라도 확인을 하면 바로바로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드릴 테니까 네, 그때그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